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왕기중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 음봉 이후에 오늘도 음봉을 맞으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60일 이동 평균선을 아직은 좀 지지를 해주고 있지만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12월 달은 지금 지수가 더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시면 코스닥 지수는 어제 좀 많이 빠졌어요. 거의 2%대 급락을 하고 오늘도 장중에 조금 빠지긴 했지만 0.37%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이 60일 이동평균선 보이시죠? 거의 여기를 위태위태하면서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의 모습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12월 달은 지금 조정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렇게 그 코스닥이 2% 급락하고 코스피도 0.8%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어제 이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의 변동성이 좀 커졌습니다. 일본이 15년 만에 사실상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다. 마침내 이제 초저금리에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장중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자, 일본이 오랫동안 저금리를 유지를 했는데 이 장기금리의 변동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인상을 하겠다. 이게 사실상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지금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발생을 하면서 지금 어제 장중에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일본은 글로벌에서의 지위가 예전만큼은 못하지만 여전히 강대국이고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런 그 위치가 아시아에서는 거의 아직도 거의 독보적인 수준입니다. 그만큼 일본의 이런 금융 정책에 따라서 이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이 경기 부양 오랫동안 거의 잃어버린 20년, 30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초저금리를 유지를 했습니다.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 시장의 자금들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래서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이런 정책을 계속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10년간 이런 걸 유지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저금리에서 풀림으로 인해서 엔화 가치가 급락을 하면서 이런 악영향도 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가 상승하면서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제 타격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런 초저금리 정책을 수정을 한 겁니다. 보시면 이게 일본의 기준금리입니다. 1980년대, 80년도만 하더라도 일본의 기준금리는 거의 9%대였어요. 그리고 1990년 초반, 이때가 거의 6%였대였죠. 그리고 나서 1990년 초반부터 금리가 계속 낮아지더니 거의 2000년도 IT 버블이 있었던 2000년도부터 거의 20년을 넘게 제로금리였어요. 제로금리. 은행에 돈을 넣어도 이자를 못 받는 이 제로금리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엔화 가치도 하락을 하고 물가,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시면 2021년에 바닥을 찍고 이제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거 알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을 안 해버리면 인플레이션이 점점 더 가속화되면서 경기가 더 침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일본에서는 이제는 사실상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중에 좀 변동성이 커졌고 좀 하락폭이 커졌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주까지 해서 조금 악재가 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대주주 양도세입니다. 현재 이 대주주로 분류되는 게 지금 10억 기준인데, 한 종목을 10억 이상 보유를 하고 있으면 양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이 큰 손들이죠. 슈퍼개미들. 이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지금 27일까지 주식을 내다 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시장이 좀 더 침체되고 조금 수급이 약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일본의 그 악재는 뭐 어제 오늘에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0억 대주주 양도세, 이게 지금 큰 악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지금 내년도에 예산안 합의가 늦어지면서 지금 매도 물량 폭탄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을 종목당 10억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의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이상인 투자자, 그 대주주예요. 종목당 10억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을 좀 많이 보유한 사람이 대주주로 분류가 돼요. 이 대주주가 이제 양도 차익, 주식을 만약에 양도해서 1억이라고 하는 수익을 냈다. 그러면 20%를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세금만 2천만 원이요. 만약에 10억을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 세금이 얼마예요? 2억입니다. 과세 표준 3억 초과는 25%를 냅니다. 그만큼 세금에 민감한 이런 손손이라든가 슈퍼개미 입장에서는 이 세금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려면 27일까지 주식을 10억 미만으로 낮춰야 돼요. 종목당 비중. 그렇다 보니까 27일까지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에 보시면요. 작년에는 지금 이 대주주 양도세 확정일 전날 하루에만 3조 원이 넘는 개인 매도가 나왔어요. 3조. 엄청난 금액이 나왔죠. 이 돈은 결국에는 누가 가져갔을까요? 외국인 아니면 기관이 가져갔겠죠. 이 개인 대주주들이 보유를 하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보유를 못하니까 할 수 없이 팔아야 되는 물량 있잖아요. 할 수 없이 팔아야 된다. 그거를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그냥 밑에서 받아 먹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전날 이렇게 팔고 나서 그 다음날 주식을 또 바로 채울 건데 그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 27일보다는. 그렇게 되면은 주가를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되잖아요. 그 전날 하루에만 만약에 만주의 물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 다음날 만약에 주가가 상승해버리면 만주가 아니라 9천 얼마밖에 매수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10억 대주주 이 지분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엄청나게 큰 이슈라는 겁니다. 27일까지는 27일이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주시장이 크게 움직임이 없고 아마 지루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요. 요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요.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일본 지수 볼게요. 일본이 어제 그 정책을 발표하면서 2.4%가 급락하고 오늘도 0.68% 빠졌어요. 일본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율 한번 보시면요. 원달러 환율은 어때요?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죠. 환율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외국인들의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이 나갈 가능성이 낮다라는 겁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주시장이 급락이에요. 왜냐면 환율하고 주시장은 반대로 가거든요. 환율이 하락한다는 거는 주시장이 상승한다는 거고, 환율이 상승한다는 거는 주시장이 하락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으로 보면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그 서학개미들이죠. 이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일 겁니다. 테슬라. 근데 테슬라가 지금 올해 내내 계속 죽을 쓰고 있습니다. 어제도 무려 8%가 급락을 하면서 137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보시면, 자, 올해 9월 달만 하더라도 주가가 300달러가 넘었어요. 근데 3개월 만에 반토막이 넘게 나버렸습니다. 테슬라의 이 일봉을 보시면 이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저점을 계속해서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매우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자, 월봉으로도 한번 보시면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이 작년 11월 1일이었어요. 이때 414달러. 그리고 나서 어때요?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추세는 완전히 꺾여가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테슬라가 대시세를 하고 이제는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쉬러 가고 있는 거죠. 보시면 테슬라는 2019년도 이때만 하더라도 주가가 10달러 수준이었어요. 10달러. 근데 2022년도에 최고 달러가 지금 거의 400달러니까 이게 몇 배 오른 거예요? 40배 올랐어요.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미친 듯이. 이렇게 대시세가 나오고 나서 시세가 다 하니까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00달러가 단순히 137달러까지 내려갔다가 하면은 많이 빠졌죠. 이것만 놓고 보면 싸 보여요. 근데 이 앞그림을 보시라고, 앞그림.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주가가 지금까지 떨어지더라도 이 구간에 매수하신 사람들은 아직도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흐름만 보시는 게 아니라 큰 시세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테슬라는 정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오랫동안 조정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격 조정도 좀 심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시세가 끝나고 추세가 무너지는 종목들은 절대 싸다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하 1층 밑에 지하 2층이 있을 수 있고요. 지하 2층 밑에 또 지하 3층, 지하 4층, 지하 5층, 지하 몇 층까지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섣불리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절대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관망입니다. 이 하락 추세를 멈추고 다시 추세를 상승 추세로 돌리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하셔야지, 주가가 막 이렇게 하락할 때는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회원에 그런 말이 있죠. 떨어지는 칼날에 앉으면 피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국내 주식 중에는 지금 카카오 보겠습니다. 카카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카오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건 진짜 추세가 괜히 무너졌다. 이런 종목들은 매도를 해야 된다. 추세가 강한 종목으로 갈아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카카오 어때요? 아직도 바닥권에서 제대로 된 반등도 안 나오고 계속 지금 비실비실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카카오의 월봉 한번 볼까요? 카카오가 지금 2021년 6월 달에 고점을 찍습니다. 17만 3천 원. 그리고 나서 지금 고점 대비 얼마 빠졌어요? 마이너스 68%. 고점 대비해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68%가 빠졌다니까요. 여기가 저점이라고 들어간 사람도 물리죠. 또 여기가 저점이라고 들어간 사람도 물리죠. 또 여기가 저점에 들어가서 다 물린 거예요. 다 물려. 다 물린 사람밖에 없어요. 개인들이 다 물려서 매수했다고요. 그러면 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개인들의 매수한 물량을
외국인이나 기관 아니면 큰 손들이 사줘야 되는데 이 개인들이 다 들고 있는데 이걸 사주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그림처럼 테슬라처럼 보시면 카카오도 보시면요. 코로나 이전에 이게 거의 17,000원 정도였어요. 그 구간이 거의 17,000원. 근데 이게 73,000원까지 갔습니다. 몇 배 올랐어요? 10배. 이때가 왜 그래요? 코로나 붐이 타면서 이게 디지털화가 되면서 미친 듯이 올랐죠. 이 시세가 끝난 거예요. 테슬라처럼. 시세가 끝났다고요. 여기에서 이제 희망 고문 한다고 해서 빨리 올라갈 흐름이 아닙니다. 이 추세라는 거는 한번 이렇게 급락한 추세를, 하락하는 추세를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시면요. 아모레지라는 종목이 2012년부터 15년까지 이때 주도주였어요.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자, 2013년도에만 해도 이 종목이 거의 3만원 정도였죠. 3만원. 3만원 정도가 21만원까지 가요. 2년도 안 돼가지고. 요 시세. 7배 올랐습니다. 7배. 미친 듯이 올랐죠. 그리고 이 시세가 다 하니까 어때요? 2015년도에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이 7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7년간. 7년간 이어지고 있는데 주가 수준은 아직도 2015년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84%입니다. 주가가 7년간 지금 조정, 기간 조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은 마이너스 뭐요? 마이너스 84%. 이 앞에서 큰 시세가 난 종목들은 오랫동안 조정을 하고요. 기간 조정도 오래 하고 가격 조정도 엄청나게 오래 합니다. 이게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하락 추세예요. 추세를 못 돌리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버티실 거예요, 개인들이? 그리고 한샘 보겠습니다. 한샘. 한샘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때가 거의 15,000원이었을 거예요. 15,000원짜리가 34만 7천원 갔으니까 이때 몇 배 올랐어요? 20배 올랐습니다. 이때 리모델링 붐이 일어나면서 한샘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죠. 저도 이때 좀 수익을 좀 크게 낸 적이 있는데, 자, 이때 15년도에 고점을 찍고 나서 어떻습니까? 지금 7년이 흘렀죠? 근데 주가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86%예요. 아무래지랑 비슷하네요. 가격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6% 급락. 그리고 기간 조정은 7년. 지금 7년이 지났는데도 주가가 회복됐습니까? 1년. 회복됐어요? 회복된 게 하나도 없이 아직도 지금 86%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큰 시세가 나면 주위의 그림은 엄청나게 기간 조정이라든가 가격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카오도 지금 이 시세로 인해서 앞으로 오랫동안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싸 보인다고 해서 절대 사시면 안 되고요. 카카오 이제 기업 분석을 보시면 카카오가 매출은 이제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좀 늘어요. 영업이익도 늡니다. 근데 순이익 볼까요? 당기 순이익이 올해 기준 한 1조 6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6,800억으로 순이익이 마이너스 1조입니다.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1조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ROE도 보시면 ROE도 14에서 4.8 10이 줄어들죠. EPS 볼까요? 주당 순위 3,478원 올해에서 내년에는 지금 1,275원으로 급감이에요. PER도 올해 실적 기준으로 지금 PER이 15배인데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42배입니다. 내년 실적 기준 PER이 42배. 이게 저평가되어 있습니까? 주가 많이 떨어지는데 저평가되어 있나요? 여러분들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알려면 실적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카카오는 지금 아직도 고평가예요. 제가 볼 때는. 실적 기준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 담아가시면 안 돼요. 나중에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을 때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종목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냐면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던 이 대한유화. 대한유화는 어때요? 바닥에서 지금 강하게 들어 올렸다가 지금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죠. 그리고 기관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매수를 했었죠. 그 대한유화는 지금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 올해는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1,500, 1,600억 정도가 적자예요. 이것 때문에 대한유화가 오랫동안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실적이 750억 영업이익 흑자가 예상이 돼요. 그럼 뭐예요? 실적이 턴어라운드. 실적이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강하게 반등 이후에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말씀했던 GKL 카지노죠. 카지노도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카지노에 사람들이 방문해야 뭐 카지노 매출이 늘어나죠.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지금 바닥에서 강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냐면 내년에 실적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2020년도 코로나 때는 888억 적자. 작년에는 좀 1458억. 사상 최대 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적자 규모가 많이 줄어들어 141억 적자. 근데 내년을 보셔야 됩니다. 내년에 영업이익이 898억 흑자. 엄청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PER 기준도 보시면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16배. PER이 높은 수준도 아닙니다. 그리고 ROE도 보시면 내년에는 17을 예상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이런 지표들을 보면은 내년에는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카카오, 테슬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렇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은 올해도 실적이 좋았는데 내년에도 실적이 좋을 종목입니다. 지금 포스코 케미칼도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마찬가지로 같이 좀 조정을 했어요. 2차 전지 조정을 했는데 조정 이후에 지금은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케미칼의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 작년에 1200억, 1217억 영업이익에서 올해는 지금 2300억대로 영업이익 급증이죠. 900급증.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영업이익이 4500억대로 올해 대비해서 2000억 이상 급증. 내후년에도 또 2000억 이상 급증. 보시면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고성장입니다. 주가는 이 포스코 케미칼도 많이 올라간 상태이긴 해요. 월봉을 보시면 2017년도부터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보면 실적 전망치가 내년에도 계속해서 고성장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 월봉으로 보면 추세는 아직도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도 언젠가는 추세가 꺾이겠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대량 거래, 이 구간에서 만약에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막 급락이 나왔다고 하면 조심해야 되는데, 이 구간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눌림목 조정 구간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이런 종목들도 좀 주목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현대일렉트릭. 종목은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제부터요? 이때부터죠. 올해 9월, 10월 달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 종목은 어때요? 주가가 계속 위로 가려고 하죠. 위로 가죠. 지수는 지금 이렇게 아래에 있습니다. 지수와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죠. 이 종목도 실적 전망치가 워낙에 좋습니다. 작년에는 97억 영업이익이 흑자였는데 올해는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1198억. 폭증입니다, 폭증.
그리고 내년에도 1700억대로 급증. 이렇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이 정말 강력한 주도주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고 조금 올랐다고 잘라 먹지 마시고 이 추세가 계속 지속될 때까지 상승 추세가 유지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를 하셔야 돼요.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수익을 늘려나가야 되는 거고요. 카카오처럼 추세가 무너진 종목들은 절대 이제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테슬라, 카카오는 최근에 너무 큰 시세를 냈습니다. 큰 시세 이후에 이제는 시세가 완전 무너져서 지금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 실적이 올해 대비해서 고성장이 예상되거나 내년에도, 그 다음에 실적이 올해는 안 좋은데 내년에 좋아지는 이 턴어라운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중에서 지금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오거나 현대 일렉트릭처럼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하는 종목, 이런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내년에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이지만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테슬라, 카카오 아직은 매수할 때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